문제 증명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있는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대. 자, 두 마리가 존재합니다. 양수인 두 마리가 존재하는데 근데 최소값과 최대값이 물어봐. 자, 양수인 두 명이 나오고 10페이지 펼쳤어요? 자, 그러면 양수인 두 명이 나왔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다 이거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봤어. 언제 물어보느냐 하면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자,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합이 일정한지 봅니다. 합이 일정하다. 즉 합이 어떤 값으로 주어졌다 이거지. 맞습니까? 합이 어떤 값으로 주어졌다. 그럴 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양수인 두 개가 나왔을 때야. 최소값을 물어봤어. 얘는 뭐다?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느냐 이거지. 자, 요렇게 성립이 되면 산술 평균이 무슨 평균보다?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씁니다. 그죠? 기억나지? 산술 평균은 뭐다? 2분의 x 더하기 y. 그치? 얘가 뭐다? 루트 xy. 그래서 x 더하기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이용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소? 자, 산수평의 기하평을 쓸 때 조건이 뭐다? 두 개가 있는데 양수인지 봅니다. 오케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돼요. 추워? 문 닫을까? 닫으면 좀 답답할 텐데. 다시 한 번 더. 산수평의 기하평을 쓸 때 언제 쓴다고? 양수인 두 마리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지 그때 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면 얘는 뭐냐 이건데 자, x분의 27 y 더하기 3y분의 16x의 최소값을 물어봤네. 자,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까? 맞아?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죠?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대. 근데 이 두 마리가 양수인지 확인해야 되지.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x분의 y도 양수, y분의 x도 양수 맞습니까? 그러면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대. 그러면 이제 곱이 일정한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지. 맞아? 이 두 수의 곱이 일정한지부터 확인을 해보자고. 그럼 x분의 27y 곱하기 뭐다? 3y분의 16x를 하게 되면 xx 떨어져 나가고 yy 떨어져 나가니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다? 9가 되고 1이 되고 자, 9 곱하기 16 나옵니까? 144 그죠? 곱이 일정하네.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뭐 쓴다? 산수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두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두 수가 이렇게 있지. 그럼 두 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뭐입니까? 두 배의 루트 xy 즉 x 곱하기 27y 곱하기 3y분의 16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 계산했던 게 얼마 나왔다? 144가 나왔습니까? 144는 뭐의 제곱이다? 12의 제곱이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다? 24가 나온다.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은 실수 AB에 대해서 얘는 실수라 그랬지. 맞습니까? 얘는 실수라 그랬잖아.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가 얼마? 루트 13이래.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실수가 나왔는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실수가 나왔는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얘는 양수가 아니지. 양수가 아니니까, 그치?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A는 양수, B는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맞습니까?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둘 다 음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가 둘 다 양수인지는 모르니 산수평균 기하평균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한 개가 더 있지. 우리가 배웠던 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1학년 2학기 용으로만 씁니다. 오케이? 1학년 2학기 때만 나오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얘가 뭐냐면 네 마리의 실수가 나오는데 얘는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가 항상 크거나 같은데 ax 더하기 by보다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얘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다 까먹었어요. 그죠? 얘도 까먹고 그치? 조건이 달라.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두 마리가 뭐다? 양수일 때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의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이거지.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똑같이 물어보는 건데 얘는 최대값을 물어보게 되면 합의 일정한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뭐다? 곱이 일정한지 봐야 된다고. 오케이? 얘를 써야 된다, 얘 쓰고 얘 써야 된다, 얘 쓰고 그러다가 많이 틀려. 헷갈리지 마.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얘는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혹시 코시-슈바르츠인지 봐야 돼.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곱의 형태를 띠고 그 실수래. 그럼 코시-슈바르츠가 아닌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요. 그럼 얘는 어디 갔어요? 맞아? 그럼 봐봐라.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잖아. 그럼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라고 하게 되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2분의 1이 들어갔다. y 자리에 3분의 1이 들어갔다. 맞습니까? 맞잖아. 맞지? x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2분의 1이 들어가고 y 자리에 3분의 1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 자리에는 뭐가 들어갔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더하기 얘는 얼마? 3분의 1의 제곱이 됩니까? 맞지?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보다 b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얘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됐나? x 자리에 2분의 1, y 자리에 3분의 1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그렇지? 요거에 뭘 구하라고 문제가?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맞아? 그거 맞잖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얘는 9분의 1이다. 맞지?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은 얼마입니까? 36분의 9 더하기 4지. 맞아? 얘는 36분의 9고 얘는 36분의 4니까 36분의 13이 되고 얘가 3분의 1이지. 아니지. 미안. 3분의 1이란다. 근데 36분의 13이지. 쏘리. 36분의 13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36분의 13이니까 36분의 13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크거나 같아.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가 얼마다? 14, 루트 13이라며. 그러니까 제곱하면 얼마야? 13이 됩니까? 맞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36분의 13에 역수로 곱해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얼마야? 36이 된다. 이해되셨어? 말이고요. 자, 기억을 보자. 얘가 몇 쪽이지? 10쪽이지? 자, 기억을 보면 x제곱 2x 더하기 3 이렇게 돼있지, 그치? 그럼 얘는 항상 맞냐 이거지. 그럼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잖아.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는 순간 이미 안 됩니다.
얘가 0된 x값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0된 x의 값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되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지. 맞습니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얘는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지.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x에 대해서 대하여 성립이 돼야 된다고. 절대 부등식이 뭐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이 돼야 된다고. 근데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성립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되죠?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될 수가 없다. 절대 부등식은 뭐다?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돼야 됩니다. 부등식이니까 얘가 굳이 뭐 실수라는 표현 안 해도 돼. 왜? 부등식은 허수에는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냥 부등식이란 말은 실수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또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되는 부등식만이 절대 부등식이다. 그럼 기억은 절대 부등식이 될 수가 없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왜 절대 부등식이 안 돼요? 아니, 요 범위에서만 성립되니까 안 된다고. 이해되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이 돼야 된다. 니은 x제곱 더하기 1이 2x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가 인수분해 됩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네? 그냥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x가 어떤 x라도 맞습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네? 맞아? 맞잖아. 얘가 절대 부등식이잖아. 맞습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맞지?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 이해돼요? 그럼 모든 x라는 것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x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마찬가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뭐다? 절대 부등식이다. 오케이? 그럼 니은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찍어도 니은이 들어간 걸로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야? 1번, 4번, 5번 중에 한 개인데 아니지. 기억이 틀렸으니까 2번, 4번 중에 찍어야 되겠지. 그럼 뒤로 봅시다. 자, 4x 제곱에다가 4x 제곱이 4x 빼기 2보다 크냐 이건데, 그러면 4x 제곱 빼기 4x 더하기, 그치? 4x 빼기 2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지? 얘가 0보다 크냐 이건데, 그럼 2로 다 나눠봅시다. 2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지. 맞아? 자, 그러면은 얘는 과연 이렇게 될까 이건데,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졸지 말고. 얘가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오케이?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지만 성립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 맞지?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fx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큰지만 요렇게 되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x축과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x축과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헷갈립니까? 아직도? 아니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지. 얘는 판별식이 0이지. 얘는 0보다 작다잖아. 판별식이 뭐다? 실수분이 2개냐, 1개냐, 1개냐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실수분이 없으니까 0보다 작은 거잖아. 그죠? 얘가 되는지 보자. 4번에 뒤로 갑시다. 왜? 얘가 2의 배수니까. 반제곱 빼기 ac 얼마? 0보다 작은 거 맞네? 됐죠? 반제곱 빼기 ac 0보다 작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됐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얘도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답은 니은 될 것이다. 이해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게
절대 부등식이다. 4번.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클 때 9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우선 0보다 크다가 나왔으니 산술평균, 기하평균인지 봐야 되지. 분명히 두 마리인데 이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두 마리 맞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거 맞지? 얘가 0보다 크니까. 자, 최소값을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의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까먹지 마.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입니다.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이고 곱의 일정할 때는 합의 최소값입니다. 오케이? 곱 나오면 최대값, 합 나오면 최소값. 오케이? 요거 까먹지 마.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곱의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 그렇죠? 자,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네. 0보다 큰데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뭐 쓴다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쓴다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뭐야? A, B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9배의 루트에 9a 다 곱하기 얼마? a분의 4지. 자,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곱이 일정한 때잖아요. 곱이 일정이야, 안 일정해? 곱이 일정하지? 맞아? 그럼 얘가 얼마다? 2루트 36이다. 36, 루트 36, 6이지. 그럼 최소값이 얼마다? 얘의 최소값은 10이다. 얘는 항상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12. 됐죠? 정리합니다. 이해하면서 정리하세요. 꼭 뺏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양수구나. A가 양수니까 두 마리가 나왔네. 얘도 양수, 얘도 양수네. 그렇지?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합의 최소값이네.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곱이 일정한지 확인해야 되지. 곱이 일정한지 두 개를 곱했을 때 곱이 일정한지 확인을 하고. 됐죠? 근데 저희 개념을 모르는데 어떡해요? 개념을 모르는데. 지금 개념하고 있잖아. 이게 산수평균, 기하평균 개념이잖아 지금. 산수평균이 뭐냐면 국어가 90점 나오고 수학이 50점 나왔어. 그럼 두 개 더하면 140점이지. 나누기 2하면은 70점입니까? 걔가 산수평균이야. 다 더하고 몇 개로 나누는 게 뭐다? 산수평균이라고. 얘 두 개를 더했잖아.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산수평균이었지. 맞습니까? 나누기가 없는데 양변이 2를 곱하더라고. 근데 기하평균은 뭐냐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얘 넓이가 AB가 됩니까? 그치? 얘 넓이가 AB가 되잖아. 근데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AB인 정사각형 만들 수 있지. 맞아? 맞잖아. AB가.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AB가 되는 정사각형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들면 돼? 얘가 루트 AB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까? 맞아? 이때 A와 B의 산술평균이 기하평균이 뭐가 된다고? 얘가 된다. AB의 기하평균이 루트 AB가 된다. 이해되셨어? 오케이? 아니 기하평균이라고 A와 B를 곱했을 때 넓이가 AB가 나오잖아. 뭐야 얘가 정인데 그때 넓이가 AB가 되도록 하는 그치 한 면의 길이를 루트 AB로 잡을 수 있잖아. 이때 루트 AB는 뭐다? A와 B의 기하평균이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다. 소윤이는 안과 한번 가보지 그래. 저 정리됐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개념이야.
개념 모르는데요가 아니라 개념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상수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쓴다? 두 마리가 양수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오케이? 그럼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합이 일정한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다?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얘가 곱이 일정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맞아? 그렇게 쓰는 게 상수평균, 기하평균. 상수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을 보면 자기도 나와 있네. 두 배란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가 성립함을 증명하래. 얘가 산수평균, 얘가 기하평균이야. 오케이? a, b가 둘 다 양수인데 a와 b의 산수평균이 2분의 a 더하기 b고 a와 b의 기하평균이 루트 ab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빼기를 했을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0보다 크면은 앞에 게 큰 거 맞지? 맞잖아. 양수니까 제곱을 했을 때도 변함없지. 맞습니까? 자, 3이 2보다 크지? 둘 다 양수일 때야. 그럼 제곱하면은 당연히 얘가 크면 제곱해도 얘가 큰 거 맞지? 그럼 얘가 얘보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럼 얘가 크다고 봤을 때는 제곱해도 얘가 큰 거 맞습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오케이?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을 때 0보다 크면은 얘가 크고 그럼 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A, B가 둘 다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맞잖아.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얘가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입니까? 그치? 빼기 얘가 ab잖아. 그러면 분모가 4니까 4보다 통분을 해주시면 얘는 왜 안 지워지지? 그 다음에 빼기 얘는 4분의 4ab가 됩니까? 자, 그럼 분모가 4가 됐으니 얘는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은 분자는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됩니까? 그럼 얘는 2분의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그치? 자, 얘가 가네? 문제에서는 얘가 빠졌습니다, 그죠? 얘가 가잖아, 얘가 가. 얘가 가가 되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인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언제 늘이 성립합니까? a하고 b하고 같을 때입니까?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지?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거 언제 성립한다고? a하고 b하고 같을 때. 그치? a, b 같으면 0 맞잖아.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가는 a 빼기 b가 되고요. a 빼기 b의 제곱이 되고요. 나는 뭐다? a나 a하고 b하고 같을 때다. 6번이 뭐다? AB가 4다. 양수 AB에 대하여 답 나왔니? 얼마 나왔니? 4. 4? 수현이 풀어보세요. 6번. 상수평균 기하평균 쓰시면 되지. 2루트 AB 이렇게 됩니까? 그치? 상수평균은 얘잖아. 2분의 a 더하기 b가 상수평균이고 기하평균은 루트 ab가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준 게 얘지. 자, 얼마? 2루트 4 그래서 2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4 4가 최소값. 불가능한 점수라 생각하지 말고. 자, 함수에는 자, 함수라는 게 나오잖아. 네, 몇 쪽이냐? 11쪽인가? 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거지. 자, 함수가 뭡니까? 함수가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어. 함수가 뭐다? 어떤 변수
또는 변수들의 값에 따라 오직 몇 개? 오직 한 개의 값을 가지는 거. 가지는 것을 함수라고 하고요. 정의역이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 1, 2, 3, 4가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공원에 모인 예쁜 공주님들이 있다 이거지. 공역 뭐 A, B, C, D, E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 F가 있다 이거지. X, Y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 얘네들에 의해서 F가 하나씩 값을 가져야 되니 요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A, B, C, D, E 얘는 정의역부터 할까? 정의역을 쓰시오. 그러면 항상 집합비호를 쓰시고 1, 2, 3, 4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정의역 쓰라고 하는데 근데 1, 2, 3, 4 그럼 안 돼. 정의역 쓰시오. 그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뭐다? 공역은 공원에 모인 모든 공주님들이다 이거지. A, B, C, D, E 그죠? A, B, C, D, E다 이거지. 그럼 치역은 뭐냐면 치역은 여기 정의역으로부터 화살표를 받은 이 공주님들을 치역이라고 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 B, C, E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보다 정의역에서 화살표가 한 개씩 나가야 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도 되지. 정역은 1, 2, 3인데 공역이 있습니다. 공역이 A하고 B만 있어. 얘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뭐다? 여기에서 화살표가 한 개씩만 나가야 돼. 한 개씩 이렇게 나가야 된다. 얘는 안 나갔으니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지. 함수의 정의를 보면 그러면은 정의역의 3일 때 함수 F가 값이 없지. 그럼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등신이지. 그치? 등신이라서 뭐가 안 된다? 함수가 안 된다고. 이해돼요? 얘가 화살표를 안 보냈으니까. 그럼 얘를 화살표 보내면 이제 함수가 되는 거 맞지? 맞아? 화살표를 2개 받아도 되고 3개 받아도 돼. 받는 쪽은 화살표를 10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케이?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2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돼버리지. 2개를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 F3은 A, F3은 B 이렇게 됩니까? 함수의 정의가 뭐다? 오직 한 개의 값을 가진다 그랬지. 얘는 2개의 값을 가지니까 함수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를 일명 바람둥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얘는 바람둥이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화살표가 몇 개 나가야 돼? 무조건 한 개씩은 다 나가야 됩니다. 받는 쪽은 상관없어요. 화살표 받는 쪽은 2개를 받아도 되고 3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정의역에서는 화살표 무조건 한 개씩만 보내야 돼. 오케이? 안 보내면 바보라서 함수가 될 수 없고 2개선 보내면 바람둥이라서 안 되고. 휴대폰 놓고요. 오케이? 이해되셨어? 지금 개념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개념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지. 이해되셨어? 오케이? 그래서 그림 그려주고 난뒤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은 골라라. 그러면 뭘 고르면 된다? 한 개씩 다 보냈는지만 보면 되겠지. 안 보낸 놈 있으면 바보라서 함수가 안 되고 2개선 보낸 놈 있으면 바람둥이라서 안 되고. 기억나? 내가 예전에 해줬던 거? 그것만 기억나겠지. 바보 바람둥이는 기억나. 이해되셨나?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1대1 대응부터 보자고.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 정의의 사도 1, 2, 3,
예쁜 공주님 A, B, C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어. 활서표를 한 개씩만 보내야 되고 받는 쪽도 한 개만 받아. 자, 공역의 개수와 정역 개수.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똑같지. 맞아?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역의 개수도 똑같지. 맞아? 자,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 그 다음에 뭐다? 치역의 개수가 싹 다 같으면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1대1 대응만이 무슨 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진다. 다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 자, 이렇게 가는 거를 함수 F라고 하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인버스라고 합니다. F의 인버스라고 하고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1대1 대응만이 무슨 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고, 역함수를 가질 때는 얘가 정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고 치역이 되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얘 고르면 되는 거지. 맞아?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싹 다 같고 화살표 한 개씩 보내고 한 개씩 받는 거 찾으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 1대1 함수라고 있습니다. 1대1 함수 다 주고 자, 1대1 대응부터 다시 한번 그려주면, 예를 들어서 그려주면, 자, 화살표를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보내고 받으면 1대1 대응이 되고, 얘가 유일하게 뭐가 있다? 역함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고 있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속하고요.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공역이 정의역의 개수보다 많아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많아도 되고 같아도 돼. 적으면 안 돼요. 적으면 1대1 안 되지. 왜? 2개 받는 애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치? 2개 받는 애가 있으면 1대1이 될 수가 없잖아. 안 받는 애는 있어도 돼요. 오케이? 자, 요렇게 갔다고 합시다. 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안 받는 애가 있어. 1대1 함수는 안 받는 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한 개씩 보내면 한 개씩 받아야 돼. 한 개씩 받는 애가 있거나 혹은 뭐다 안 받는 애가 있고, 얘는 무조건 한 개씩 보내야 되고. 이해돼요? 얘를 1대1 함수라고 하고, 1대1 함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1대1 대응이 있다. 이해되죠? 그럼 1대1 대응도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지. 맞습니까? 서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근데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하면 틀리겠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고, 항등함수부터 할까? 항등함수라고 있어. 항등함수가 뭐냐면 뭐지? 얘는 존재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존재 안 해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존재 안 하지. 거꾸로 가게 되면 얘가 바보가 돼버리잖아. 맞아? 거꾸로 가면 얘가 바보가 돼서 역함수가 존재 안 하지. 이해돼요? 자, 항등함수가 뭐냐면 여기 1, 2, 3이 있으면 얘도 1, 2, 3이 있어야 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이해되지? 자,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게 항등함수라고. 이해돼요? 그럼 4가 있으면 4로 가야 되겠지. A가 있으면 A로 가야 되고. 맞습니까? 서윤이가 있으면 서윤이로 가야 되고. 서정이가 있으면 서정이로 가야 돼. 걔가 뭐다? 항등함수라고. 그럼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일까? 1대1 함수일까?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잖아.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얘는 왜? 얘는 얘 포함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항등 함수는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에 속하니까 항등 함수는 1대1 대응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항등 함수 1대1 대응이니까 항등 함수는 뭐다? 1대1 함수도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림을 딱 주고 이 함수가 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럼 뭐 찾아야 돼? 항등 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 싹 다 찾아줘야 되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상수 함수가 있습니다. 상수 함수. 상수 함수가 뭐냐면 뭐 1, 2, 3이 있는데 y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a, b, c, d 뭐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뭐 얘는 4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 개수는. 근데 이 모든 정의역이, 그렇지? 이 여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정의의 사도들이 한 공주님만 향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한 공주님한테만 가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적국의 공주님이고 얘는 아군의 공주님이다 이거지. 그러면 F1도 C고 F2도 C고 F3도 C고 맞습니까? 얘는 X 자리에 있는 모든, 그치? 얘네들에 대한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C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무슨 함수다?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얘를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상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x에 대해서 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y는 c. 이해돼요? 얘가 상수 함수라고. 상수 함수 그래프는 뭐다? x축과 평행하다. 상수 함수는 뭐다? x축과 평행하다. 이해되셨습니까? 항등 함수도 당연히 뭐가 존재해? 역함수 존재하지. 얘는 역함수 존재해 안 해? 얘는 역함수 존재 안 합니다. 맞지? 그치? 역함수 존재 안 하잖아. 거꾸로 가게 되면 얘네들은 바보가 되고 얘는 슈퍼 바람둥이가 되버리지. 이해되셨어? 자, 개념 정리하면서 하니까 개념 모르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오케이? 이거 적었나 이거?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이거 종류대로 싹. 오케이? 까먹지 말고 휴대폰 자꾸 보지 말고. 휴대폰 급한 거 있어요? 엄마한테 연락을 왔어. 나중에 봐도 되잖아. 지금 수업 중에 몇 번이 알 텐데.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1번. 합성함수가 있네. 그치? 합성함수도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자, F하고 G하고가 1대1 대응입니까? 1대1 대응이래. 그러면은 정의역과 공역과 측의 개수가 싹 다 같은 거지. 그 다음에 GF의 X가 4X 빼기 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다? G4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래. 이때 F1을 구하래. 자, F4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F4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자,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역함수도 존재하는 거지. 맞습니까?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하고. 근데 얘는 역함수로 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GF의 X가 4X 빼기 5라고 하면 얘는 G의 FX 이렇게 됩니까? 얘가 4X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FX가 얼마가 돼야 돼? FX가 4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으면, 그치? 이거를 만족하는, 조금 어렵지? 만족하는 X를 K라고 하죠.
그러면 뭐다? 자 그러면은 x 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4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fk는 얼마? 4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gfk는 얼마? x 자리에 k를 넣었으니까 4k 빼기 5가 됩니까? 맞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x 자리에 k 넣었으니까. 근데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k 값이 얼마다? 1입니까? 맞지? k가 1이잖아. 그럼 k가 1이니까 따라서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1은 얼마? 4 됐죠? 자 정의역이 있는데 정의역이 A부터 3까지 공역은 X가 빠졌네. 정의역은 A부터 어디까지? 3까지 공역은 1부터 B까지 fx가 2x 더하기 1이래.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냐 이거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a, b의 값을 구하라 이거잖아. 그죠? 자 우선 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얘가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3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좀 작게 그려야 되겠네. 조금 작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fx가 2x 더하기 1이고 어차피 y도 참 상관없다. 그치? y는 fx다 그래.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치? 공역과 치역이 같고 맞습니까?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고 근데 얘가 구간으로 주어졌으니까 개수는 모릅니다. 그치? 개수는 무한이지 무한계지. 요 안에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사표를 보내고 받는 애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하사표를 못 받는 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가 1부터 b까지래. 1부터 얘가 1이고 b가 어디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까? 그래야 되지. 얘랑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아? 그래 여기에서 화살표를 보내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면 이렇게 되고 맞지? 여기에 있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화살표를 보내면 다 받습니까? 안 받는 애가 없지. 맞아?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정의역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으면은 안 받는 애가 생겨버리지. 이래서 B까지라 그랬으니까 B가 여기 있으면은 안 받는 애가 그치? 아니지 안 받는 애가 아니라 얘는 못 보내지 아예. 화살표를 못 보내잖아. 요 안에서 받는 거니까. 이래서 B 안에 있는 애들만 받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애는 화살표를 보냈는데 여기서만 받으니까 안 받지. 그럼 얘는 바보가 돼버리지.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정의역이 그럼 요 안에 요렇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가 화살표를 보냈을 때 이렇게 맞잖아. 그럼 요 부분은 화살표를 아예 못 받아버리지. 그렇지? 정의역이 요만큼에 있다 그러면 그럼 공역은 요만큼인데 그 요만큼에 있는 공주님들은 화살표를 못 받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다? 정의역이 이만큼 걸리면 그치? 공역도 이만큼 걸려야 되고 치역도 이만큼 걸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1부터 B까지면 그럼 요 직선에 따라서 얘 이렇게 되고 얘는 따라서 이렇게 내려야 되고 요만큼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정의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뭐라 그랬는데요? A부터 3까지래.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3이 된다는 얘기지. 지금 A가 0이 되네. 됐죠? 그럼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3 집어넣으면 7 되니까 얘가 7 되겠다. 그치? 오케이? 이해돼? 요거 이해 안 되나? 다시 한번 설명.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정의역이 걸려 있음,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디냐, 그렇지? 시역은 어디냐? 그럼 봐봐라. 여기가 A, 여기가 아마 여기가 3입니까? A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1부터 B까지 받으니까 그러면 얘는 A부터 3까지잖아. 그럼 3까지 보내면은 얘가 다 받아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B가 된다. 맞죠? 3이 화살표를 보내면 B가 받아야 되겠지. 그림상.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1이래. 1이 화살표를 받으려면 어디서 보내야 돼? 정의역이 0일 때 이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맞지? 그치? 0일 때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모두 다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화살표를 보내면 여기 받고, 얘가 화살표를 보내면 여기 받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정의역이 0부터 3까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얼마다? 3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다? 7이다. 이거.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다 보내면 얘네들 화살표를 다 받아야 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 그대로 올려가지고 여기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야지 뭐가 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 오케이? 보내는 대로 다 받아야 된다 이거야. 못 받는 애가 있거나 안 보낸 애가 있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별로 뭐는 어렵지. 요거 이해만 잘하시면 돼. 아, 정역에서 다 보내면 공역에서도 다 받아야 되니 이렇게 되는 수밖에는 없다. 자, 3번 봅시다. 잠시만. 얘가 2번입니까? 자, 3번. 자, 함수의 개수 잘 봐라. 자, 문제는 뭐냐면 1357이고 135네. 1357이고 135.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서 화살표는 무조건 한 개씩 보내야 되지. 멍 때리지 마시고요. 화살표는 한 개씩 다 보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화살표를 다 보내야 돼. 그럼 여기에서 만난다라고 하자고. 그치? 정의의 사도들이 화살표 보내고 이제 여기에 있는 공주님들이 여기에서 마중 나간다고 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1만 나가도 되지. 1. 맞습니까? 얘도 상수함수잖아. 다 화살표 1로 가면. 그래 안 그래? 그 얘네들은 화살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잖아. 그치? 근데 화살표를 보내니 누군가는 그치?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3개 받을 수도 있고 4개 받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누군 또 안 받을 수도 있고 화살표를 다 보냈으니 누군가는 받을 거 아니야. 여기서 화살표 한 개씩을 보내면은 무조건 함수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다 1, 1, 1, 2 돼도 되잖아. 모든 게 1로 가면 얘가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다. 모든 게 2로 가면 얘도 상수함수고 모든 게 3으로 가면 상수함수고 모든 게 4로 가도 5로 가도 상수함수 맞지? 그치? 맞잖아. 그럼 여기에 3, 3, 3, 3이 와도 되지. 5, 5, 5, 5 와도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기에는 1 또는 2, 1 또는 3 또는 5가 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1 또는 3 또는 5가 올 수 있지. 몇 가지? 3가지입니까? 여기에도 몇 가지? 1 또는 3 또는 5 맞지? 3가지 올 수 있지? 맞아? 여기도 1 또는 3 또는 5가 올 수 있잖아.
1 또는 3 또는 5일 수 있지. 맞아?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 3의 몇 제곱? 4제곱. 근데 바로 요 3이라는 것은 공역의 개수입니까? 공역의 개수 맞냐고. 여기 있는 4는 정역의 개수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다? 공의 정승이다. 그치? 정승. 옛날에는 승이라고 그래도 이건 제곱이라고 그러잖아. 공의 정제곱. 정승? 바꿉시다. 정제곱이다. 공의 정제곱이다. 이해돼요? 공의 정제곱. 공이 뭐지? 정이 뭐지? 알겠지? 공은 공역, 정은 정의역. 공의 정제곱이다. 함수의 개수는 공의 정제곱이다. 그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문제가 뭐냐? x에서 y로의 함수래. x에서 y로의 함수. 그 다음에 y에서 x로의 함수. 맞지? y에서 x로의 함수니까 얘는 g라고 합시다. y가 여기 있습니다. 1, 3, 5가 있고 x가 1, 3, 5, 7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를 g라고 하자. 이 함수를 y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오케이? y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 몇 개? 공의 정승이라고. 누가 공이 돼? 얘가 이제 공이 되는 거잖아. 화살표를 받는 애니까 얘는 화살표를 주니까 정의역이지. 공의 정승이니까 어떻게 돼? 공의 정제곱. 맞아? 4의 세제곱. 이해되지? 얘는 얼마? 81. 얘는 얼마? 16 곱하기 6. 얼마지? 16 곱하기 4. 소리 16 곱하기 4는 게 64가 됩니까? 얘에서 얘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빼는 겁니까? 빼면 17 나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공의 정제곱. 함수의 개수는 공의 정제곱. 이해되셨습니까? 함수의 개수는 공의 정제곱. 한 개씩 외웁시다. 한꺼번에 외우면 헷갈리니까. 그치?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다른 함수도 몇 개씩 있는가 갖게 줄 테니까 그때 지금 갖게주면 헷갈려. 그렇지? 까먹었어야 하시면. 함수의 개수는 공의 정제곱이다. 함수의 개수는 공의 정제곱이다. 까먹지 말고 4번 봅시다. 4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소윤아 알겠니?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 안 틀리겠지. 대답은 제때쯤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 자, 4번 시작. x에서 y로 함수인 것은 뭐 찾으면 된다고? 바보가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뭐다? 바람둥이가 있는지 찾으시면 걔네들만 싹 제거하면 되지. 맞아? 자, 1번은 바보가 2명 있지.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2번은 바람둥이가 하나 있지. 3이 바람둥이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이 답이지. 얘가 무슨 함수였다? 상수 함수였다. 오케이? 아리따운 공주님한테 한 명만 가. 모든 정의역이 한 명한테만 가. 그럼 얘는 뭐다? 상수 함수다. 4번은 바람둥이가 있지. 바람둥이 때문에 안 되잖아. 3번이 바람둥이지. 5번은 바보 때문에 안 되지. 맞아?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다. 오케이?